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사근종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금은 좀 누가 봐도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투자자 스스로 좀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사실 일단 시황부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자면 네. 사실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네. 네, 반발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건 조금 여기가 바닥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네,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매수세 같아요. 네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는 조금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네. 지금은 또 매수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코스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근데 예상하기로는 650포인트를 저점으로 조금 저점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네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렇죠. 관련한 좋은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요. 맞아요. 외국인들이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삼성전자가 좀 올랐는데 만약에 코스피가 떨어졌다. 그렇죠. 굉장히 코스피 전체 종목군에서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제 사도 좋다. 네, 맞아요. 다만 조금 다른 종목들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쵸, 너무 안 좋죠. 네. 그러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맞아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까 아니면 장기적인 수익을 노릴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실질적으로 하면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지만 네. 어려워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래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고 국일제지가 고점에서 한 번 더 그쵸. 굉장히 크게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소위 애국 테마라고 하죠. 그쵸. 모나미나 네. 삼천리 자전거, 맞아요. 후성 이런 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이 좀 이런 종목으로 사면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은 다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미 올라갔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좀 애국 테마들이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네. 모나미나 후성과 같은 종목들은 대주주가 자기 보유 지분을 팔았거든요. 네.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죠. 이런 모습은. 그쵸. 물론 고점에서 팔고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산다면 네. 어느 정도 자기의 회사에 대한 네. 장악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쵸.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이슈는 아니겠죠. 네. 네. 후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해요. 음. 후성이나 모나미도 굉장히 오래된, 업력이 그쵸. 오래된 회사는 맞습니다. 네. 근데 후성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계속 빠져왔었고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 애국 테마로 엮이면서 에칭가스를 후성이 개발을 했다. 하겠다. 또 아, 앞으로 뭐 가능성이 이런, 있다. 네, 그쵸? 그쵸. 그런 소식이 돌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네. 굉장히 조금 원래는 시장이 돌아서면서 올라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쵸.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뜻하지 않게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 테마주가 생기면서. 그쵸. 네. 그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주주가 좀 팔지 않았나 어느 정도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국 테마들 네. 솔브레인이라든지 그쵸. 이런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적절하진 않다라고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실제 뭐 지금과 같은 장에서 뭐 애국 테마가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큰, 뭐 거래 대금이 크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 뭐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세가 그쵸. 끝나잖아요. 네. 과연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는가? 그쵸, 그쵸. 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그걸 잡기가 되게 어렵죠. 예, 이 타이밍을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잡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이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타이밍 좋게 들어가더라도 좀 크게 올라가요. 이런 뭐 개별 종목들은 네. 시세가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한 번에 크게 가요. 맞아요. 근데 한 번에 크게 가다 보니까 뭐 자리를 잘 잡아서 들어갔다. 20% 30% 수익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잖아요. 그쵸.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 더 갈까 봐. 익절을 못 하시죠. 그죠? 네. 뭐랄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뭔가 내 신세를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대박을 분들이. 노리겠다. 네. 많죠. 이 종목으로 2배, 3배 먹겠다. 맞아요. 사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20%, 30%까지 갔으면 네. 입절을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 좀 시장 흐름 보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 때는 뭐 적절하게 끊어줘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왜냐면 아마도 그런 경험들이 축적됐을 거예요. 수익이 날 때 끊었더니 네. 더 가고 네. 맞아요.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도 손절을 했더니 네.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네. 굉장히 좀 마음 아프거든요. 그쵸.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음. 그러나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네.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투자 기준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쵸. 네, 짧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손절을 하더라도 네. 네, 이게 나중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더라도 네.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야 조금 수익을 먹어가면서도 나중에 보면 크게 수익이 나 있는 거고요. 그쵸. 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뭐 오늘은 마이너스 10%까지는 견딜 수 있어. 근데 이 마이너스 10%가 누적되면은 결국에는 절반 되고 반토막 되고 하는 네.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번에 노리기보다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노리면서 투자를 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아까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얘기했지만 뭐 코스피는 2050포인트를 기준으로 네. 좀 저점을 형성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좀 660포인트를 기준으로 저점을 좀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네네. 현재 한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이나 뭐 이라크 제재, 맞아요. 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지금 WTO에서 이제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피력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반도체 업황 사이클의 최저점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네. 사실 증시는 지금이 제일 안 좋다. 지금이 심지어 안 좋다. 네, 증시가 제일 안 좋고 경기가 제일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증시가 저점을 형성해 가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일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 그쵸. 뭐 유동성 확대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 이런 부분으로 조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투자 자산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도 뭐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었고 네. 추경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쵸.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도 불발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지금이 제일 안 좋다. 네. 네, 더 이상 더 안 좋아지려면 전쟁이 나야 돼요. 아예 전쟁이 나는. 그쵸? 그 정도로. 한국과 일본이 전쟁이 난다든지, 네네. 뭐 북한과 남한이 다시 한번 뭐 진짜 관계가 악화돼서, 북한이 그 발사체를 또 했잖아요. 그쵸, 또 발사를 또 했죠. 제가,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똑같은 패턴이죠. 네, 그렇죠. 네, 뭔가 양 정상, 북미 양 정상 사이는 좋아요. 서로 뭐 하자 하면은 서로 뭐 이렇게 빼지 않고 나와서 네네. 만나주고 이런 모습은 보이는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조금 그 정치 권력을 네.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제가
정책에 관련한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그런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쵸. 네,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늦어진다는 거는 내부적으로 조금 금전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계속해서 이제 굶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 정부에 대한 불신, 공산 당국에 대한 불신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하고 우리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밑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쵸. 미국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 상황은 안 좋아?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조금 계속해서 외부적으로는 미사일도 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연습은 안 하잖아요. 네, 그거는 다행이네요. 미국하고 진짜 등 돌아서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상황은 가장 안 좋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은 저점인 게 맞고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미안해요. 그쵸. 제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 저점이다. 계속 저점이에요. 네, 맞아요. 계속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서 네. 사실 조금 상담을 해드리는 개인 투자자나 이런 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네. 뭐 저점이 맞아요. 네, 저점이 그쵸. 맞고 지금은 공포심에 팔고 도망갈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그쵸.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대하는데 네. 지금 돈을 가진 자산가들은 지금 어떤 데 투자할지 그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우리가 도망가면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우리 돈 다 넘기고 우리는 손실 보고 돈 있는 사람만 수익 보고 이런 네.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버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주식을 볼 때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로섬 맞아요. 만약 들어간 만큼 뭐 수익이 난 사람이 있으면 손실 난 사람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잘못된 얘기예요. 왜 제로섬이 아니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라는 건 부채라고 했어요. 네. 정부의 부채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로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부가 부채가 많아지면 밑에 국민들은 돈을 더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주식 시장도 결국에는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 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꾸준히 버텼으면 네. 손실 본 사람이 없어야 돼요. 네, 손실 본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뭐냐?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돈 있는 사람들이 버텨서 네. 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 뭐 이렇게 좀 여유 자금을 했으면 버틸 수 있었겠지만 네네. 여유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공포심에 팔고 나가는 거거든요. 네. 아마도 시장 경제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려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부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조금만 버텨보자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루하루 시장이 저점인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사실은. 자, 악재가 계속 터지고 좀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시장 상황인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매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현재 그러면 그나마 시장 상황에 맞게 좀 지켜볼 만한 그래도 좀 옥석 같은 종목이 있을까요? 옥석 같은 종목은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뭐 2차 전지, 네. 5G 그쵸. 여기는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쪽은 뭐냐면 이제 미국의 3분기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네, 미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유예요. 3, 4분기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보험성으로 인하를 하려는 건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최근 BDI 지수가 네. BDI 지수가 2014년 1월 이후로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이게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최근에. 그쵸. 네. 그러니까 BDI 지수가 뭐냐면 건화물선 운임 지수라고 해요. 화물선 운임 지수. 네, 그렇죠. 네. 이 지수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교역량에 대해서 네. 조금 대충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 왜냐, 이 BDI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역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 BDI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그리고 또 계절적인 영향으로 뭐 6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BDI 네, 지수가 꾸준히 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최근 2000포인트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네, 네. 굉장히 높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점차 회복세에 돌아서고 있다라고도 의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중국이 또 철강석 가격에 대해서 뭐 규제 움직임을 또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3분기까지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BDI 지수가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지수가 또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네. 경기 자체가 지금은 저점인 것이 타당하다. 저점으로 네, 보는 네. 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인데 그러면 이 BDI 지수가 높아지는데 네. 요것과 관련된 종목이 또 뭐가 오. 있을까? 어떤 게 있나요? 네, 바로 이제 해운업을 음.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네.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인 게 페노션이에요. 페노션. 네,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페노션 일봉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6월달, 올해 6월달에 뭐 600포인트 도달했다가 꾸준히 올라왔는데, 자, 지수 자체,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노션이라는 종목은 저점을 4,300원 정도에서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게 일봉으로 보고 연중 흐름을 보면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흐름 같아 보이는데요. 사실 주봉까지만 가더라도 너무 많네요. 자, 주봉으로 가더라도 네네. 자, 2017년부터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14년에 고점에 도달했고 BDI 지수가 그리고 꾸준히 좀 하락해오는 모습이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2017년 말부터 네. 반도체 업황이 하락 사이클에 돌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쵸. 그리고 2018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되었죠. 네. 그때부터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가 나왔던 거예요.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었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 주가가 꾸준히 빠졌다. 꾸준히 빠졌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 이유.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페노션의 실적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뜻하는 반증이죠.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자리고요. 네. 주봉으로 보고 좀 장기간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계속해서 BDI 지수는 높아질 거고 네. 경기 지표 자체가 지금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경기 지표가 다시 이제 좀 상승세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 흐름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이런 덩치를 더 키우기 위해서 사실 사업 영역을 늘려가고 있어요. 곡물 사업을 또 진행을 하겠다 곡물 그랬거든요. 산업. 네. 그렇죠. 곡물 사업에 대해서는 세계 빅3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계 빅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도 네. 그런 많은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하림지주가 지금 모회사예요. 이거는 페노션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하림지주가 원래 닭고기를 파는 회사인데 그쵸. 사실 곡물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사육할 때 돼지나 소를 사육할 때 필요한 그런 뭐 대두나 이런 거를 또 수출하고 수입하는 네, 이런 유통하는 사업도 맡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하림 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네, 그쵸.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페노션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두 가지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또 하나는 네. 어떤 거죠? 반도체예요. 반도체.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외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SK하이닉스는 그런데 2분기에만 이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작년 동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89%가 하락했다고 해요. 네, 많이 좀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상했던 거고, 네. 예상을 했던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낸드의 재고가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네, 낸드 가격의 최근 상승세와 있죠. 조금 비교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꾸준히 하향제 조정되고 있고, 뭐 D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그쵸. 나오고 있고요. 뭐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투자와 관련해서 네.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이거는 뭐 모건 스탠리나 뭐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내놓는 레포트가 굉장히 네. 좋은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뭐 그런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네네. 3분기 가이던스 자체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굉장히 좋은 흐름이 굉장히 나오고 좋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내려오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괜찮죠. 네, 외국인 투자들이 들어와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네. 보이고 있다. 예상치가 좋기 때문에. 어. 뭐 문제점은 있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네, 그쵸. 과연 이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풀어가는가. 맞아요. 이 부분은 좀 하나의 변수긴 한데요. 하나의 변수더라도 어차피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짧게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지금도 사면 괜찮다. 네. 항상 지금도 네, 항상 언제나 매수 타이밍.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볼게요. 네, 오늘 흐름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봉이에요. 아까도 저희가 아침 시황을 체크하면서 봤지만 네네. 코스피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1%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예요. 그렇죠.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 대비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가격대는 한 번 정도 꺾일 수는 있다. 왜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완전하게 살아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번 또 꺾여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은 있어요. 네. 떨어진다면 뭐 44,000원까지도 뭐 하락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지금 사서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도 뭐 매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만약에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네. 이 박스권 상단 뭐 47,000원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사실 뭐 이 삼성전자가 고점 형성했던 57,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어차피 주식은 미래에 어떤 흐름을 보일까 맞아요. 이런 미래 예상을 가치. 하고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안 좋은 때고 네. 이런 상황에서 후반기,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할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얘네는 실적이 이제 잘 나오겠네. 지금부터 좀 사야겠다라는 네. 매수 세력. 조금 그런 자금들이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올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아요. 네네. 네, 반도체 뭐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점을 형성한다면 67,000원. 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또 상승이 여기서 뭐 박스권 상단 79,000원을 돌파한다면 97,000원까지도 상승할 여력은 있다. 네. 왜냐? 지금 너무 전망이 좋다. 네. 너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은 나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언제든 사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관심 가져봐도 될 종목들 페노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중에 이제 종목들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거든요. 선호하는 테마 어떤 좀 업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선호하는 테마는 무조건 뭐 5G랑 2차 전지, 그 추가적으로 4차 산업 중에서는 자율주행. 네. 왜냐하면 AI나 뭐 양자 컴퓨팅 이런 것보다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도입 시기가 바로 눈앞까지 닥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을 왜 저는 너무 좋게 보는 네네. 이유 그게 뭐냐면 사실 뭐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을
먼저 개발을 해서 도입, 뭐 상용화 시킬 수 있고 일본에서도 먼저 상용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5G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돼요. 그래야 조금 양호하게 이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도입을 시킬 수 있다. 근데 이 5G가 가장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는 뭐 손정희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와서 우리나라 뭐 투자하고 싶은 섹터 AI를 얘기하고 갔는데 뭐 손정희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은 지금 다 투자하고 있어요. 뭐 미국의 빨라요. 우버도 하고 있고, 뭐 일본 내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프랑스 기업에도 투자를 했다 그러고요. 뭐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자율주행 관련한 기업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투자라는 것이 어차피 현재 나와 있는 재료들을 바탕으로 뭐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 증시 자체가 너무 악재투성이에요. 맞아요. 지금이 저점이 최악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무조건 좋아지는 테마를 한번 찾아보자. 무조건 좋아질 것 같은 테마를 찾아보고 그 테마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당분간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향후에 분명히 올라온다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은 편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테마 5G, 2차 전지 자율주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중에서 또 종목들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5G는 KMW와 솔리드 그리고 LG U+. 이 이유는 뭐냐면 뭐 KMW가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 KMW가 우리나라 5G 투자에서 명실공히 대장주예요. 대장주죠. 대장주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 들어갔던 투자금 대비 하반기가 이제 통신 사업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투자 금액 자체가 훨씬 크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이 우리나라 먼저 5G망이 깔리는 거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KMW의 수출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KMW 향후 1, 2년까지는 더 봐도 좋다. 좋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솔리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결국에는 망을 먼저 깔고 나면 그 다음 투자가 일어나는 게 인빌딩이에요. 사실은. 인빌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5G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요. 고주파예요.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파가 지나가면서 장애물이 있을 때 꺾이지 않고 직진하거든요. 막히는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막히는 건 다 사라지고 뭐 장애물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꺾이는 부분에 인빌딩 장비나 뭐 증폭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솔리드가 굉장히 조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LG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 사업자 중에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과 KT 이미 1위와 2위 사업자예요. 이 사업자들보다는 LG U+가 꼴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대비 5G 가입자의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히 뭐 몇 명이냐라고만 판단을 하면 SK텔레콤이 지금 제일 많죠. 근데 LG U+가 현재 가입자 대비 5G 가입자를 보면 가장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테마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이제 P&E 솔루션과 PNT 이 두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종목들은 이제 소재 관련주들은 아니에요. 소재 관련주들은 아니고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이에요. 장비. 왜 장비 관련주들을 추천드리냐면 먼저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뭐 LG화학 아니면은 SK이노베이션 이런 2차 전지 완성 업체들이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장비 업체들에 계속해서 발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봤을 때 P&E 솔루션과 PNT 장비 업체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매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제가 에스모와 엔지스 테크놀로지.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뭐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자율주행을 관련해서 네. 조금 유망하다라는 종목을 찾아보자면은 에스모가 그래도 이슈도 많고 네. 가지고 있는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 뭐 SK텔레콤과도 협업한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추천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고민이 했어요. 있으셨어요? 왜냐면 자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지 차트에 나와 있나 봅니다. 볼게요. 일단 시가총액이 603억이에요. 네. 시가총액이 603억으로 굉장히 뭐 규모가 작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사실 실적 자체가 지금은 크게 뭐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네네. 네, 실적 자체도 현재 뭐 나오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 주가 자체도 뭐 바닥은 확인이 했죠. 네. 바닥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 대비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관심도가 좀 낮군요. 네, 그리고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뭐 필수 기술을 네. 가지고 있다기보다도 이 자율주행 관련한 클라우딩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네. 프로그램 개발 업체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영업이익률이 낮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M&A라든지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투자금을 그쵸. 받았다든지 맞아요. 이런 뉴스가 나와야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조용하기 때문에 뭐 언제 그런 뉴스가 나올지도 제가 뭐 장담을 드릴 수가 없고 주가 흐름 자체도 뭐 저점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면은 거래량도 많이 없어요. 굉장히 좀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길 거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네. 이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좀 적은 금액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 단기 차익 노리시는 분들 보면 주가가 한 번씩 크게 튀는 때가 있는데, 그렇네요. 네, 이 크게 뛸 때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오네요. 네, 지금 사면 괜찮다. 오. 지금 사면 괜찮다. 네. 다만 이 고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어서 여기서 올라갈 때 이전 고점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은 네. 매도 시기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냥 5% 내지 10% 수익이 났을 때 빨리빨리 팔아버리는 종목으로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 종목 외에 뭐 오늘 그러면 세 가지 테마를 짚어드렸는데 그쵸.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 원픽은 어떤 건가요? 저는 사실 PNT라는 종목을 봐요. PNT.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었죠.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었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저점이다. 네, 저점에 와 있고 실적이 PNT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902억, 1000억이 안 되죠. 그렇네요. 1000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네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올해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예상치는 있어요. 예상치는 있는데 일단 그거에 부합하는지를 네.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번 2분기 실적치가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고 하면 3분기, 4분기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번 올해만 볼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PNT는 네, 지금 저점이라 네. 조금씩 모아가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사근종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시장 대응 방법과 긍정적인 테마들, 그중에서 이제 원픽은 PNT를 좀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알찬 종목 말씀해 주신 사근종 전문가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상황 분석해보는 날이죠.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죠. 어렵네요. 네, 그래서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얘기 먼저 시작할까요? 예,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어느 정도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서 주나 싶었더니 뭐 여지없이 밀리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 현재 시장 상황 안 좋다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리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시장 상황 좋지 않아서 올라갈 이슈가 없다. 네. 다른 한쪽은 그런데 싸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누누이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내 PBR, 트레이딩 PBR 수준은 대략 0.85 근방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은 거의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는 이런 양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느냐? 그때 비해서는 좋겠죠. 네. 단지 지금 현재 향후에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우리에겐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 여건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제도 일단 뭐 미국 쪽에 PMI 지표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경기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단지 시장 안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아직은 좀 살아있는 이슈들도 있고 또 네. 미국 시장이 죽지를 않고 있어요. 미국 시장 너무 좋죠. 이제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지표를 보게 되면 오늘 또 특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살짝 이제 여기서 반등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분위기가 코스피 쪽에서 오늘 다시 이제 이 상황으로 이제 마감이 되면 매도 시그널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시장 자체는 대형주로 이끄는 장세가 나오는데 이 양상이 뭐 오늘도 아까 전에 이제 오다 보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그냥 시장을 이끈다 보시면 됩니다. 그쵸. 지금 자체는. 그러니까 시총이 우리나라에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시총을 다 합치면 뭐 20-30% 올라가요. 1, 2위죠.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종목 간에도 편차가 좀 심합니다. 오늘 일단 보게 되면 시장에서 오늘 코스피 같은 케이스를 보게 되면 거의 95%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예, 코스닥도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80에서 85%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대형주 몇 종목이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이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전체적인 지표 자체 대비해서 반도체 쪽 이슈가 유난히 강한 게 하나의 특징일 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 보시는 이제 차트 잠깐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데 어제 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반도체 이슈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현재 뭐 낸드 가격 관련된 이슈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전일 이렇게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쪽에서 또 실적 발표 좋게 나왔고, 네. 3, 4분기 이슈를 현재 좀 긍정적으로 보는 양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경기 지표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협상도 뭐 다음 주에 대면 협상 있을 예정이지만 아직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FOMC 쪽에서도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할지 모르는 양상이고 지금 ECB 쪽에서도 지금 통화정책회의 있을 텐데 그쪽에서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기는 하향 쪽으로 지금 잡혀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러한 쪽으로 경기 지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서도 전체 경기 지표를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은 경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체력 좋지 않은 업체들은 빠져나가는 양상일 수 있다. 네네. 반면에 시장에서 어쨌든 뭐 반도체 쪽 이슈가 거론되는 그런 테마 쪽에 우리나라에 또 굴지의 1, 2 업체가 있다 보니 네. 시장은 버티지만 종목들은 대부분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런 양상이 지금 딥싱크 쪽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을 뭐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쩌면 대형주 한두 종목 가지고 가야 될 장세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딥싱크 쪽에서는 뭐 10종목에서 20종목의 포트를 형성하다 보니 일부 종목들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모멘텀 쪽의 전략을 보게 되면 스마트 모멘텀이 특히 이제 6월 달에 요 국면이 썩 좋지는 않았죠. 4월 달하고 5월 달에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그 이후에는 모멘텀들의 차익 실현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네네. 반면에 최근의 양상을 보게 되면 7월 중순 이후로는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 시장과 격차를 줄이면서 일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에서는 또 모멘텀이 발생하는 이런 얘기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일부는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굵직한 대형주의 일부 장세가
진행이 되고 네. 일부는 모멘텀이 발생하는 쪽의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지난주에도 이제 얼리버드 쪽 이슈를 거론을 해드렸는데 네. 얼리버드가 최근 요 이전에 이제 스마트 모멘텀이 어렵던 시절에 그래도 시장만큼 수익률을 내주면서 시장을 잘 버텨줬어요. 뭐 네네. 플러스권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 있어서는 그래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 양상인데 스마트 모멘텀보다는 약간은 저조한 것이 지금 저평가 요소를 반영하고도 추가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내기는 만만치는 않다는 걸 의미를 해요. 네네. 단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은 수익을 낸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네네네. 위험을 줄이면서 버텨야죠. 그렇죠. 위험이 확대되면 이 장세를 버티기가 어려워요. 네네. 뭐 시장 밀리는데 시장 대비 뭐 5% 6% 밀리면 사실 굉장히 심적으로 이 시장 고통스럽습니다. 그쵸.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얼리버드의 전략은 시장 대비해서 뭐 1, 2%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전체적인 수익 구조는 마이너스 2% 이내에서 핸들링이 되고 있다. 네. 즉 내 포트 자체가 2%에서 0% 사이 정도는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종목 한두 종목 들어가셔서 갑자기 15% 20% 밀리면 도저히 이 장은 버티기가 그렇죠. 어렵죠. 불안한 장인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 국면은 저평가 요소를 판단하고 들어가는 전략 아직은 유효하다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판단은 모멘텀 부분이 확실한 종목을 트래킹하는 것도 일단은 유효하다입니다. 반면에 지금 쇼커버 쪽은 조금 성적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뭐 아주 저조하다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네네. 예,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최근에 뭐 대응하고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다 판단됩니다. 단 현재 전체적인 상품 서비스 안에서는 약간 뭐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예, 프로 쪽의 입장을 보면 최근에 프로 쪽이 가장 현재 약간 더 밀리면서 양상이 좋지 않은 것은 네. 워낙 지금 수급 주체들도 빠른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한번 밀어 올렸다가 빨리 차익 실현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이런 급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런 순환매에 빠르게 대응을 못하는 양상이라면 저평가 요소로 접근하는 게 양호하다. 네. 그리고 모멘텀 부분을 확인이 가능하시면 빠른 모멘텀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상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좀 랭킹에 올라와 있을지 궁금해요. 수익률도 궁금해지고요. 예, 근데 랭킹으로 가서 네. 종목을 보면 또 재밌는 현상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종목들이 보면 오늘 일단 두각을 나타낸 건 국일제지입니다. 예, 최근에 그래핀 이슈가 다시 한번 불꽃을 튀었죠. 그렇죠. 예, 국일제지의 현재 수익률 차트를 보면 뭐 거의 뭐 시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17일입니다. 17일이면 일주일 전에 진입한 종목이고요. 네. 현재 64.6%. 수익률이 정말 좋네요. 이런 하락장에서 64.6%면 그러니까요. 예, 경이로운 수익률이 올라왔는데 네. 예, 지금 현재 이 얘기를 드리는 이슈는 스마트 모멘텀이 이제 국일제지를 잡았을 때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눌림목이 굉장히 그렇죠. 장시간 있었어요. 굉장히 좀 지루한 장세였고 네. 그러다 보니 스마트 모멘텀 실적은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뻗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좀 어려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한 종목들의 일부가 다시 뻗는 양상이라 일부 모멘텀이 이런 개별 이슈의 종목들은 움직이고 있다. 근데 스마트 모멘텀의 전체적인 지금 포트의 수익률을 보면 네. 전체 뭐 시장 대비는 양호하지만 그렇게 썩 포트 전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포트에서 안에서도 또 어려운 종목들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트를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한두 개의 확률로 접근하는 것보다 포트 안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포트의 일부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방어를 해준다는 그렇죠. 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은 포트폴리오를 잘 설계하셔야 돼요. 예, 그런 포트를 설계하는 가운데 스마트 모멘텀 안에는 국일제지가 있는 거죠. 네네. 그 국일제지가 떨어지는 걸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면 대부분 또 스마트 모멘텀들이 상위에 있는 랭킹 종목을 다 가져갔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또 양상이 이틀 만에 바뀌죠.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 모멘텀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이 또 급격하게 급락한 종목들이 또 발생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일본 쪽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주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스트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렇네요. 안 보이네요. 예, 이 이슈는 뭐냐면 이 테마도 일단 많이 갈 만큼 갔다는 거죠. 신선도가 또 떨어졌다.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는 테마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셔야 네, 됩니다. 그렇죠. 즉 너무
이제 테마를 쫓고 싶다 하시면 정말 빠른 매매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렇지 않고 버티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세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솔브레인. 네. 아무래도 이제 불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뭐 다이렉트 연결돼 있다 보니 뭐 최근에 이제 좀 버티는 양상이긴 하지만 그렇죠. 등락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 쪽 관련된 이슈도 거론이 되면서 한번 올랐다가 또 밀렸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반면에 네. 얼리버드와 프로들이 지금 골고루 섞여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얼리버드가 있고 그 밑에 프로가 지금 일부 종목은 차지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양상들을 보면 재밌는 것이 실적 이슈가 좀 다시 한번 좀 강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네네. 저평가 요소와 실적 이슈가 현재 시장에 다시 중요한 요소로 지금 작용을 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제 보면 이제 일종의 그 필름류로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품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네. 현재 이 업체가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면서 2, 3분기 실적 이슈가 지금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런 종목이 굉장히 있었던 상황이죠. 예, 얼리버드는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요소를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싸져 있던 상황에 잘 들어갔고 크게 시장 밀릴 때 뭐 큰 변동 없이 지금 19% 정도 7월 8일에 들어갔으니까 뭐 요거는 한 17이니까 2, 3주 정도 지난 종목이네요. 네네. 좀 이따 이제 다음 주 정도면 클로징 될 종목이긴 한데 뭐 현재 수익률은 괜찮게 올라온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물론 5G도 지금 현재 뭐 좀 횡보 상세이지만 그쵸. 최근에 운송 장비 쪽에 관련된 부품 업종들이 일부가 올라오는 것이 약간 오. 특징적이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운송 장비는 환율 쪽 이슈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환율이 이제 뭐 많이 이제 또 우리가 네. 오르고 있죠.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 뭐 우리 국내에 있는 경기 이슈도 있고, 뭐 국내 이슈도 있지만 금리에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민감하게 연동이 되어 있고, 네. 최근에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에 관련된 이슈가 좀 거론이 됐어요. 대장주 쪽에서 환율과 관련된 이슈가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를 준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즉 북미양 OEM 업체 쪽으로의 판매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워낙 싸져 있었던 종목을 이제 그 싸져 있는 요소로 이제 수급 주체들이 이제 진입을 했던 네네. 종목이죠. 최근에 양상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실적 이슈에 좀 더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을 확실히 찾던지 아니면 저평가 요소와 실적 이슈를 같이 동반하고 있는 업종을 찾던지 이 두 쪽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과 종목 랭킹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딥싱크를 통해서 오늘의 시장 전망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수는 굉장히 수급 요인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워낙 좋지 않은 이슈도 있지만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추가적인 반등이 어려운 양상에서는 수급이 빨리 매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양상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 이 하단을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양상이냐?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이슈예요. 네. 하방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냐는 수급에서 좀 해답을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진입하는 각각의 시점들을 보면 저가 매수는 진행이 돼요. 네. 근데 일정 부분 올라오면 선물로 방어를 하면서 지금 숏을 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콜이나 푸 쪽을 봐도 콜 쪽은 좀 등락이 있는 반면에 푸 쪽은 지속적으로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하방 쪽 사이드를 견지하면서 짧은 밴드 구간 안에서의 수급이 존재하는 것이지 네. 지금 뭐 시장을 아주 강하게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시장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요인이 찾을 때까지 당분간 이런 박스권,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와 좀 빠른 순환매, 등락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시장이고 어떻게 보면 물폭탄 같은 거예요. 지나가다 여기를 밟으면 안전하면 좋겠는데 폭탄 터지면 힘들어요. 그럼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예, 그러한 부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다. 아까 전에 국일제지 같은 게 하나만 딱 들어가 있어도 내 포트가 안정이 되는데 네. 그렇다고 내 종목이 다 그 종목 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시장을 대응할 때는 몇 가지 전략으로 포트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 포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저평가와 어닝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 쪽의 한 축과 또 하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축을 잘 섞어서 포트를 형성하시고 이 시장을 대응하시면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시장을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전망까지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수석연구원님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의 시장은 전반적인 흐름 또 신뢰를 많이 잃어보인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투자 전략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